사건은 1992년 중국 온주의 어느 중학교에서 일어난 것이다. 중학교 안의 한반 아이들은 학교의 조직 아래 청전 돌문으로 가을 소풍을 갔다 와서 돌아오는 길인데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즐거운 가운데 그날 물속에 빠졌다. 대형 버스가 강을 건너는 다리도로에 도착할 때 계속 입담이 좋았던 운전기사가 갑자기 침울해진 것이었다. 대형 버스 료기사는 20여 년 동안 운전을 한 기사로 사람이 매우 다정하였다. 오늘 계속 학생들과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생들을 즐겁게 해줬던 기사 아저씨였기에 학생들 역시 그를 좋아했었다. 기사 아저씨는 갑자기 침울해졌지만 학생들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강변도로가 위험해서 기사 아저씨가 안전운전 때문에 예민해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이때 료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괴이한 미소를 띠기 시작하고 온 힘을 다하여 운전대를 돌려 차가 갑자기 급하게 커브를 돌게 하였다. 대형 버스는 고속으로 강변도로의 가드레일을 받아 모든 학생들이 뒤편으로 향해 옮겨졌다. 그렇게 뒤쪽은 버스의 중심을 잇게 되면서 공중으로 향하고 난 후에 깊은 강 속으로 빠지게 되었다. 일은 금방 사회 각층을 놀라게 했으며 전국 각지의 큰 매체에서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얼른 사고 현장을 봉쇄하고는 구호와 인양의 일을 조직해서 연이어 학생들의 시체들을 물속에서 건져냈다. 구조 작업을 계속한 후 그 학생들의 시체는 강가에 가득 차게 되었다. 한 명의 여학생이 이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여서 병원에서 일주일 내내 혼수 상태에 누워있다가 깨어났다. 그녀의 건강은 이미 회복되었으나 정신상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 매일 자기 혼자 중얼대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하여 식구들에게 그때의 일을 하소연하였다. 비록 일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날 본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녀는 아직도 겁에 질려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말하길 그녀는 수영을 할 수 있었기에 그날 물에 빠지자마자 창문을 열고 빠져나와 물속에서 목숨을 다해 수면 위로 수영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녀는 뭔가가 꽉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느껴져서 겁에 질린 눈으로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백색의 사람들 그림자였으며 깊은 물밑에서 나와 무수한 손들이 그녀를 꽉 붙잡고 당기고 있는 것이었다. 힘이 얼마나 센지 그녀가 온갖 힘을 써서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었단 것이었다. 점점 그녀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으며 의식 역시 모호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어찌 구조되었으며 이미 사고 발생 후에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 기억하지 못하였다. 모든 학교 도처는 가라앉은 분위기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의 얼른 표정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죽어간 모든 친구들이랑 며칠 전만 해도 같이 공부하고 놀았는데 지금은 침울해져서 이것은 역시 이 꽃다운 나이의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사망의 공포를 가져다 준 것이었다. 어느 날 수희 진씨 아저씨가 겁에 질린 모양으로 교장실에 와서 교장에게 업무의 요구를 제기하였다. 진씨 아저씨는 교장에게 야근해줄 직원을 한 명 더 추가해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교장은 그의 요구가 매우 괴이하게 느껴졌다. 진씨 아저씨는 이미 학교 안에서 오랫동안 야근을 해서 왜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였는가였다. 진씨 아저씨는 거의 울면서 교장에게 야근할 때 경험한 공포의 사건을 알려줬다. 어젯밤 진씨 아저씨는 늘 하던 대로 학교를 다 순찰두고 나서 교문을 잠그고 매일의 작업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진씨 아저씨는 전기 제어실에 와서 학교의 모든 전원을 내렸다. 그렇게 전원을 다 내린 학교 전체는 막 새까맣게 되었지만 이 상황은 진씨 아저씨가 일찍부터 습관이 되어 별일 아니라고 여긴 지 오래다. 허나 오늘은 좀 눈에 거슬리는 물건이 진씨 아저씨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였고 평상시와 달랐다. 전기 제어실 창문을 투과하여 진씨 아저씨는 불안한 원인의 소재를 보게 되니 건너편 한 교실에 형광등이 밝혀져 있어 그 형광등 빛 때문에 새까만 학교 건물 내에서 매우 눈에 거슬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진씨 아저씨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생각을 떠돌았는지 놀란 눈으로 그 형광등 빛이 있는 교실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며칠 전 가을 소풍에 돌아오던 차 사고로 거의 죽은
2학년 모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 교실은 그래서 그 사건 이후부터 텅 비어있는 곳이었다. 진씨 아저씨는 고개를 돌려 전원 주 밸브를 다시 만지작거리더니 등 뒤가 오싹해짐이 느껴졌다. 진씨 아저씨의 머리가 딱딱해지면서 2학년 모반의 교실로 향하여 뭔 일인지 봐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그는 2학년 모반 교실에 다가가 용기를 내어 교실을 봤다. 그는 7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공포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다. 교실 안 죽었던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교탁 앞에 죽은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업을 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들은 전부 그 당시에 강 속에서 건져 나왔거나 물 위에 떠있는 익사체와 같은 모습 그대로였다. 마치 진씨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진씨 아저씨를 향해 고개를 돌려 괴이한 미소를 드러낸 것이었다. 진씨 아저씨가 말하길 자기가 어떻게 그 교실에서 벗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단지 그의 비명소리가 학교 건물 전체에서 모두 들리는 것을 느꼈다. 진씨 아저씨는 어젯밤에 그 교실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야근을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였다. 교장에게 사람을 추가해 주던지 아니면 자신을 낮에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학교 내에서 청소하는 일이어도 좋다면서 말이다. 교장은 진씨 아저씨의 요구가 들어주기 어려운 일이며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듣고 어느 누가 그런 요구를 수용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이봐요 진씨,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요? 엉뚱한 소리로 학교 안을 다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시오. 그리고 이런 엉뚱한 소리 아무에게나 하지 마시오. 당장 나가시란 말이오, 어서! 진씨 아저씨는 평생 고지식한 사람인데 교장이 화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질러대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한 채 머리를 조아리고는 교장실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어느 누구도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아 마음이 서글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 날 농구단 학생들이 들어와 새벽 운동을 할 때였는데 진씨 아저씨가 홀로 목매달아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목매달아 놓은 곳은 바로 학교 체육관의 농구 골대 위였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전날 밤에 진씨 아저씨가 또 무슨 경험을 하였는지 추측할 뿐이었다. 곧이어 교장이 통지를 받은 후에 급히 달려와 멍하니 진씨 아저씨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말 한마디도 못한 채. 체육관의 열쇠는 체육교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씨 아저씨가 어떻게 체육관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으며 진씨 아저씨는 체육관 문 열쇠를 갖고 있지도 않은 채 창문 역시 안에서 꽉 잠겼는데 체육교사는 경찰들에게 오랫동안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의 결과는 진씨 아저씨가 목매달았을 때 체육교사의 옷주머니 안에 열쇠가 잘 있었으며 이 현장에서나 학교 안에서도 없었다는 것이다. 진씨 아저씨의 죽음은 여전히 가을 소풍 때 차 사고로 죽은 그 2학년 모반의 아이들과 담임 선생님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더욱더 우물함이 가해지게 되었다. 이 사고가 지난 후에 이 중학교는 더 이상 야간 자율학습을 중지시켰으며 교육청은 어떠한 해명도 발표하는 것도 없었다. 그러나 밤만 되면 아직도 온주 모 중학교 2학년 모반의 교실은 형광등이 켜져 있었다. 여전히 그 교실 안에서 죽어간 아이들과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